땅이 흔들리고 불빛이 깜빡이며 공기에는 화약과 공포의 냄새가 뒤섞여 있다. 금속의 포효가 안개를 가르며 들려온다. 전차 엔진 비명 모든 혼란이 한순간에 응축되어 영원처럼 길게 늘어진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타오르고 폭발이 연달아 터지며 마치 대지가 불을 내쉬는 듯하다. 무전기에서는 깨진 목소리가 쏟아지고 명령은 소음 속으로 사라진다. 탄환은 어둠 위로 불빛의 선을 그리며 스쳐 지나간다. 한 병사가 넘어지고 또 다른 병사가 엄폐하라를 외친다. 그리고 모든 것이 순식간에 하얗게 사라진다. 그 순간 누가 전진하고 누가 도망치는지 아무도 모른다. 오직 본능이 지배하고 생존만이 대답한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다. 현대 전쟁의 맥박이다. 빠르고 정밀하며 냉혹하다. 먼지가 가라앉고 수평선 위에서 불길이 춤추는 동안 단 하나의 질문이 남는다. 폭음이 끝난 뒤에 침묵을 지배할 자는 누구인가? 우리와 함께하라. 이 다음 순간이 당신의 전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것이다. (2025년 10월 2일) 아침, 도네츠크 주쿠스 강외곽. 짙은 안개가 더러운 담요처럼 들판 위를 덮고 공기에는 기름과 뜨거운 쇠 냄새가 섞여 있었다. 멀리서 낮고 묵직한 울림이 들려왔다. 처음엔 트럭 소리 같더니 점점 커지며 땅을 울렸다. 저 멀리 움직이는 덩어리들이 보였다. 줄이 길어지며 마치 강철로 된 뱀이 꿈틀거리는 듯했다. 전차 장갑차 끝이 보이지 않는 행렬. 숨거나 조심하려는 기색은 없었다. 카메라가 살짝 흔들리고 느린 줌으로 초점이 맞춰진다. 낮고 둔탁한 음악이 가슴을 눌렀고 흙먼지가 회색 구름처럼 치솟는다. 수평선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보급품 연료 자만심이 한데 섞여 타오르는 듯했다. 그건 은밀한 진격이 아니라 자신감 넘치는 행진이었다. 마치 이 길이 자신들을 환영이라도 하는 듯이. 수킬로미터에 걸친 금속과 인간의 행렬. 그러나 그 길이가 바로 그들의 약점이었다. 속도 확신, 그리고 이 길은 안전하다는 착각. 깊게 숨을 들이쉰다. 긴장 속의 고요.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었다. 조용히 냉정하게, 그리고 치명적으로. 화면이 0950에 깜빡였다. 네프로는 지도 위에서 눈을 떼지 않았고 있어서는 안 될 곳에서 움직임을 포착했다. 소문이 아니라 대담하게 전진하는 한 줄의 흔적이었다. 노보 페트립카의 관측소에서는 93년대에 적외선 카메라가 지치지 않고 그 쇳덩이 행렬을 추적했다. 이웃 동네 드라마를 보는 사람처럼 말이지만 드라마보다 총탄이 더 많았다. 연달아 보고가 들어왔다. 시각적 접촉 확인열이 전진 중 도착 예상시간 6분. 지휘실에서 미코레노 대령은 과장된 제스처 없이 움직였다. 그의 손은 경보를 끄는 사람처럼 화면에서 화면으로 효율적으로 이동했다. 한 번의 끄덕임 짧은 명령, 그리고 모든 것이 맞물렸다. 기폭 채널이 봉인되고 시간이 재확인되며 동기화가 점검되었다. 영웅적 외침은 없었다. 실용적 명령의 바삭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그들은 오래된 덫을 조여 올리듯 킬존을 준비했다. 정확하고 인내심 있게 약간의 전술적 냉혹함을 더해 지도 위에서 태연히 고백하는 그런 냉혹함이었다. 흐름은 명확했다. 레이더가 탐지하고 적외선이 확인하고 명령이 실행되어 연쇄가 발동했다. 낭만적 즉흥은 없었다. 단지 잘 기름칠된 연쇄가 적의 자신감을 그들 스스로의 길잡이로 바꿔놓았다. 모든 것이 조용히 정렬되는 동안 아이러니에 씁쓸하게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속도와 대열의 길이 자랑거리였던 바로 그것이 그들을 목매달게 할 밧줄이 될 것이었다. 그들은 성의 없이 장난을 치듯 참을성 있게 함정을 묻었다. 여기엔 TM83, 저쪽엔 TM 믹시티, 그리고 누군가가 실수로 잘못된 카펫을 밟았을 때 박수처럼 터질 M200 폭발물이 대기 중이었다.
시가시가 아니라 짓궂은 의도를 품은 공학이다. TM83은 압력에 반응하고 TMC는 보조 역할을 하며 M200은 지금이라고 외치는 원격 버튼이다. 이들을 무작위로 뿌려놓지 않았다. 안전해 보이는 통로들을 일부러 남겨두었다. 마치 아무 걱정 없이 걸으라며 깔아놓은 레드 카펫 같았지만 그 카펫은 우아한 거짓말이었다. 땅속에서는 지진 감지 센서와 압력 센서가 모든 진동을 감시했다. 지나가는 무게 하나하나가 기록되면 시스템은 즉시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 네트워크는 혼자서 움직이지 않았다. 하늘에 눈들 무인 항공기와 카메라들이 같은 영상을 공급했고 그 영상은 포병대가 정확하게 조준하는 데 사용되었다. 원격 신호 하나로 연쇄가 발동했다. 지뢰 영의 혼란, 그리고 바로 그 틈을 노려 포병이 좌표대로 연속타를 가했다. 이 기술은 차갑게 들리지만 그 효과는 인간적이고 잔인하다. 첫 전차가 폭발하면 둘째는 흔들리고 나머지는 명령 없이도 공포에 휩싸인다. 대열은 순식간에 강철의 대원잡이 된다. 마법은 없었다. 단지 완벽한 동기화뿐이었다 보는 센서와 버튼을 누르는 손, 그리고 정해진 순간에 노래하듯 발사하는 포병. 그리고 웃을 만한 일이 있다면 그건 함정이 닫히는 걸 본 사람만 이해하는 씁쓸한 웃음일 것이다. 06시 18분 모든 것이 가능성에서 필연으로 바뀌었다. 지휘실의 짧은 경보음이 울리고 네트워크의 신호가 퍼지더니 곧 대지가 스스로 울부짖었다. 첫 번째 폭발은 영화 같은 화려함이 없었다. 지평선을 접어버릴 만큼 묵직한 충격음이었다. 선두의 T-90 전차가 스스로의 분노에 들려 올라갔다. 포탑은 병뚜껑처럼 튕겨나가 공중에서 한 바퀴 돌더니 옆으로 쓰러져 뒤틀린 금속 조각상이 되었다. 뒤따르던 BTR은 평정을 잃지 않으려 했지만 자신의 연료통에 삼켜져 불덩이가 되었다. 차체는 산산조각이 나며 불꽃 속에서 반짝였다. 몇 초 만에 고요는 증발했다. 다음 폭발은 방향을 바꾸려던 또 다른 차량을 덮쳤고 바퀴는 흙을 뿜으며 라디오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잡음만 흘러나왔다. 먼지와 불길이 회색 하늘을 가르며 솟구쳤고 연기는 연료 냄새와 녹은 철 냄새, 그리고 부서진 자만심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카메라는 짧게 흔들리고 숨가쁜 호흡이 들리며 설명 따위는 없다. 오직 반응과 명령, 그리고 소리뿐이다. 포병은 적이 자존심을 추스르기도 전에 발사했다. 보아나 포대가 후방을 두드리며 달리는 괴물의 다리를 자르듯 했다. 포탄이 보급여를 강타했고 연료 트럭이 폭발하며 악마 같은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하늘의 TB2 드론은 각자의 연극을 펼쳤다. 두 발의 로켓이 대형을 찢었고 장갑이 부서져 금속 파편이 비처럼 쏟아졌다. 하늘의 눈과 땅의 손이 완벽히 연결되어 있었다. 우크라이나의 T-84 전차들은 수가 적었지만 살아있었다. 개처럼 훈련된 움직임 빠르고 정확하며 과장되지 않았다. 포신이 측면을 겨냥했고 약한 부분만을 노렸다. 한 발 한 발이 짧은 교훈이었다. 조준 격발 전진. 영웅담이 아니라 냉정한 효율 전쟁의 체크리스트를 정확히 2번씩 표시하듯이 적 차량 내부의 공포는 손에 잡힐 듯했다. 라디오에서 누군가가 외쳤지만 목소리는 잡음 속으로 사라졌다. 서로 다른 명령들이 섞여 라디오가 고장난 듯 어지러웠다. 조종수들은 화면을 보고 땅을 보고 손을 보았다. 몇몇은 후퇴하려 했지만 그곳엔 길이 아니라 또 다른 함정이 있었다. 연쇄 폭발이 나머지를 마무리했다. 탄약 연료바퀴 모두가 스스로의 불꽃이 되어 터졌다. 이 연쇄는 잔인할 만큼 정확했다. 지뢰 폭발 불길, 그리고 정밀 사격. 누군가 복수심 어린 예술 감각으로 파괴를 안무한 것 같았다. 영웅적인 장면은 없었다. 오직 짧은 명령과 조용히 실행된 결정들, 그리고 자신들이 용서받지 못할 계산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깨닫는 병사들 뿐이었다. 연기가 짙어지고 소리가 회색의 정적 속으로 사라질 즈음 행렬은 더 이상 행렬이 아니었다. 단지 불타는 점들과
움직이지 않는 그림자들의 모험이었다. 자신만만했던 징역은 실패의 점선이 된 지도 위에서 끝났다. 방어의 정확한 동기화가 공격의 혼돈을 압도했다. 빠르게 끝내려던 공격은 현실의 냉소 앞에 제로 변했고, 누군가 그 와중에 아이러니를 느꼈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끝없이 이어진 그 금속의 자만심이 결국 스스로를 조이는 올가미가 되었다고. 작전의 고요를 깨뜨린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신호였다. 하르케페가 전자 그림자를 켜자 하늘은 더 이상 믿을 수 있는 아군이 아니었다. 처음엔 모니터 속의 미세한 잡음 곧이어 정적의 폭풍이 밀려왔고, 항로 지도들은 흐릿한 낙서처럼 뒤틀렸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거만하게 떠있던 공중 채공형 UAV들은 갑자기 휘청거렸고, 어떤 것들은 방향을 잃은 채 텅 빈 마을의 지붕 위로 떨어졌다. 마치 이쯤에서 은퇴하자는 듯이. 전자전에는 폭발음이 없다. 하지만 더 무섭다. 정보를 미치게 만들기 때문이다. 라디오는 잡음으로 변했고, 명령은 도착하기도 전에 유령이 되어 사라졌다. 지휘관들은 통제를 잃고 머릿속에서 상상의 매뉴얼을 뒤적였다. 지상에서는 혼란이 형체를 얻었다. 몇몇 목소리가 후퇴를 외쳤지만 다른 이들은 통신 복구를 소리쳤다. 하늘에 눈이던 드론들은 이제 GPS를 잃은 풍선처럼 떠돌았다. 퇴각하려던 병력은 정밀 사격에 맞닥뜨렸다. 피난처를 찾던 차량들은 포격의 정중앙으로 들어섰고, 보급 트럭이 불길에 휩싸이며 길 대신 연기의 선을 그렸다. 한때 보급로였던 곳은 이제 함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방어군의 계획을 아름답게 만든 조율은 이제 냉혹한 모습으로 드러났다. 정보의 끈을 끊자 적의 구조가 풀려나가기 시작했다. 그 순간에는 화려한 영웅담 따위는 없었다. 오직 실용적인 결정과 왜 가장 필요한 순간에 자신들의 지능이 사라졌는지를 이해하려 애쓰는 사람들 뿐이었다. 그리고 적의 전선이 무너져 내리는 동안 약간의 씁쓸한 만족감이 스쳤다. 그들이 자랑하던 위성 드론 명령 체계가 보이지 않는 단 하나의 정밀한 결함 때문에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연기가 아직 땅바닥에 깔려 있을 때 정찰팀이 잔해 사이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시각은 곧 7시 46분 공기에는 여전히 탄 냄새와 뜨거운 먼지가 섞여 있었다. 발을 옮길 때마다 진흙과재가 섞인 바닥이 부드럽게 꺼졌다. 머리 위에서는 드론들이 정부 허가라도 받은 듯 윙윙거리며 떠 있었다. 까맣게 그을린 장갑차 잔해 속에서 한 병사가 금속 서류함을 들어 올렸다. 아직 따뜻했다. 안에는 한국어가 적힌 문서작전 지도 통신 코드, 그리고 의심의 여지 없는 도장이 있었다. 잠시 동안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 소리보다 무겁고 오래 남는 침묵이었다. 그들은 즉시 영상을 참모본부로 전송했다. 몇 분도 지나지 않아 키이우의 화면에는 굳은 표정의 얼굴들이 가득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다. 이건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다. 지금까지 소문이라 여겼던 참전의 증거였다. 하나의 전술적 실수가 정치적 자백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병사들이 좌표를 기록하고 증거를 포장하던 중 누군가 무전으로 농담을 던졌다. 적의 교범 누가 썼는지 이제 확실하네. 짧고 건조한 웃음이 흘렀다. 재 속의 밸브처럼 긴장을 잠시 식히는 웃음이었다. 카메라가 멀어지고 연기가 흩어지며 폐허 위에는 불편한 진실의 메아리만 남았다. 멀리 아주 멀리서 누군가가 이제 완전히 드러난 것이다. 전차 55대 BTR과 BMP 40대 트럭 44대, 그리고 약 700명의 병력. 그것이 레이더와 카메라에 잡힌 숫자였다. 반대편에는 450명의 방어군 T-84 오플롯, 8대 개량형 T-64BB 입비대, 그리고 보아나 포대 유군문이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다. 행렬은 거의 4km나 늘어져 있었다. 금속과 연료로 이루어진 기다란 띠아인. 그러나 바로 그 길이가 그들을 함정으로 이끄는 초침이 되었다. 차가운 수치를 원한다면 여기 있다. 약간의 풍자를 곁들이면 긴 줄의 자만심이 결국 스스로의 카운트다운이 된 셈이다. 시계를 보라. 05시 50분 탐지.
06고시 18분 전투, 모드 전환과 폭발, 08시 12분 연기와 지역 통제. 그 사이의 과정은 명확했다. 조기 탐지 적외선, 확인 동기화된 작동, 그리고 완벽히 리허설된 계획의 실행. 우위는 숫자가 아니라 정보의 질에 있었다. 우크라이나의 눈 TB2와 LA100, 이 데니프로 네트워크에 정보를 공급했고 보안하는 좌표를 추측할 필요조차 없었다. 깨끗한 데이터 외과 수술 같은 정밀한 반격. 이렇게 생각해보라. 55대의 전차는 큰 소리를 내지만 정보가 있는 18대의 전차가 훨씬 더 치명적이다. 긴 대열은 연속된 표적을 만들었고 방어망은 일부러 빈틈을 남겨둔 채 그들을 그 안으로 끌어들였다. 결국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지만 진실을 드러낸다. 수적 우위보다 체계적 우위. 이번에는 체계가 이겼다. 영웅을 찾고 싶다면 숫자에 물어보라. 교훈을 찾고 싶다면 이것이다. 센서 전자전 포병을 하나로 묶을 때 전장은 단방향 지도로 변한다. 강철의 대열이 자나세로 변한 이유를 알고 싶다면 기적을 찾지 말고 세부를 살펴봐라. 자만심에 차 전진하던 T-90은 강력한 전차이지만 컨택트5 반응 장갑과 위압적인 포신 외에는 예전 방식에 의존하는 면이 있다. 조준 시스템은 여전히 구식 안정화 장치와 광학에 의존하는 구석이 있어 전통적인 교범대로 전투가 벌어질 때는 제 몫을 한다. 반면 우크라이나의 오플롯은 외양으로 과시하지는 않지만 훨씬 더 잘 본다. 디지털 센서가 더 정밀하고 열영상 조준 장비는 차가운 아침에도 속을 꿰뚫어보며 전자장비는 데이터를 판단으로 바꾸지 감에만 맡기지 않는다. 폐쇄형 매복에서는 빠르게 반응하는 편이 먼저 강타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다. 포병을 보라. 공격 측은 ES-1 등 구식 장비를 사용했는데 명예로운 장비이긴 하지만 사거리와 정밀도에서 한계가 있다. 그에 맞선 보아나 ES-2B는 더 멀리 쏠 뿐 아니라 상공에서 눈이 내려준 좌표를 실시간으로 받아들인다. TB2나 LA100 같은 무인체가 목표를 표시하면 보아나는 추측하지 않고 행동에 옮긴다. 이는 희망으로 발사하는 것과 확실성으로 발사하는 것의 차이다. 보급 트럭에 정확히 떨어지는 포탄 한 발은 적의 보급을 불바다로 만들며 이는 운이 아니라 타이밍과 데이터 연결의 결과다. 핵심은 개별 무기의 우수성이 아니다. 생태계다. UAV가 데니프로 네트워크에 먹이를 주고 센서들이 서로 대화하며 포병 부대가 단일 정보 흐름에 반응하는 체계가 곧 실시간 지명 지도다. 적은 수적 우위는 있었지만 그들의 눈은 짧았고 무전은 금방 끊길 실이었다. 단거리 통신과 낡은 센서로 전장을 부분적으로만 파악하는 것은 현대 전투에서 곧 전력의 공백으로 돌아온다. 인적 요소도 무시할 수 없지 없다. 우크라이나 승무원들은 훈련된 절제력을 보였다. 압박 속에서도 사격하고 소대 단위의 협조를 유지하며 정지된 장갑차를 마무리하는 경보 병무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했다. 영화 같은 영웅담은 없었다. 단지 연습된 대응이었다. 반면 장비가 뒤처진 병사들은 명령을 행동으로 옮기느라 애를 먹었다. 정보는 늦게 불완전하게 또는 아예 도달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맥락도 무시해선 안 된다. 외국어로 된 문서 확보는 현장의 이야기를 지휘부의 지도실로 바꾼다. 외부 세력 존재를 입증하면 전술적 망신을 넘어 전략적 언론적 파문을 불러온다. 이 모든 것이 냉정하게 들린다면 실용적 효과를 떠올려라. 보아나가 40km 밖에서 호송대를 꿰뚫으면 눈먼 50대의 전차보다 더 큰 피해를 준다. 센서가 탐지하고 링크가 좌표를 전달하며 포병이 실행한다. 이 삼각편대가 새 시대의 날카로운 도구다. 요약하면 승리는 단일 무기 덕분이 아니다. 관측 통신 화력의 동기화가 적의 자신감을 그들의 약점으로 바꿨다. 수적 우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교훈이다. 현대전에서는 먼저 보고 먼저 결단하는 쪽이 이긴다. 핵심은 세 가지 불편한 진실로 요약된다. 정보를 먼저 통합한 쪽이 전장을 지배하고
잘 설계된 매복은 수적 우위를 이기며 전자전과 ISR은 판을 바꿨다. 오늘 우리는 그 모습을 생생히 목격했다. 센서와 포병, 그리고 정확한 순간에 버튼을 누른 손들의 냉정한 동기화였다. 게다가 한 통의 문서가 전술 이야기를 외교 문제로 바꿔놓았다. 만약 당신이 지휘관이라면 어떤 명령을 내렸을까 생각해보고 아래에 남겨달라. 최고의 논쟁은 댓글에서 시작된다. 전선의 분석을 더 보고 싶다면 구독하고, 이 기동이 놀라웠다면 공유하며, 논리가 소음을 이긴 장면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눌러달라. 전쟁은 언제나 분노만이 아니다. 때로는 계산이 승리한다. 오늘 그 계산이 이겼다.